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주 공부하는 날인데 이제 계사 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계사는 농마동향이라고 해서 재과 안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얘기에는 명예와 부를 같이 겸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340강 엽전 싣고 말 타고 금이 환영한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옛날 선비들, 네? 그런 경우에 가장 우리가 이제 바람직한 모습, 요즘 얘기하면은 소위 이제 고시 패스에서 높은 자리에 높은 직급을 가지고 앉아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계사 일주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재와 관이 같이 겸비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우리가 이상적인 거, 직업으로 치면 가장 출세한, 요즘 얘기 출세한 어떤 직급에 속하고 그런 인물을 얘기하는 거죠. 네. 자, 이제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계사일주. 자, 사지장간에는 무토와 경금과 병화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과 재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12운성으로 얘기하면 계수가 살을 만나며 태지자리죠. 태자리. 지금 12운성 까마득하죠. 생육대, 노광새, 병사묘, 절태양에서 절 다음에 태자리. 그 다음에 여기에 사유축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12신살에서 이제 지살, 여기에 역마와 거의 같은 개념이죠. 자, 역마살은 타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네요. 좀 먼 거리. 지살은 자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좀 가까운 거리인데, 대체적으로 지살을 쓰는 사람들은 자영업을 하고 역마를 쓰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그 천을기는 계수하고 임수, 이 수는 묘사가 요게 묘사가 천을기입니다. 그 다음에 찰나지망에서 이 찰나는 수레고 지망은 진사인데 여기 사, 그래서 여기 지망자리. 그 다음에 여기 계사가 고유번호가 30번인데 31번, 2번 그것이 갑오, 을미에서 오미가 공망,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세운의 변화를 보면 사유축, 요 살을 기준해서 삼합이 사유축이잖아요. 사유축년이 오면은 이동수, 대체적으로 이사, 이동, 변동수가 생긴다. 그 다음에 인과 신이 왔을 때 인, 사, 신에서 사명살. 형살이 있다는 건 요 칼이 있죠, 칼. 이 칼을 쓴다는 거는 뭔가 조절한다는 거예요. 예. 조절하다 보니까 관제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떤 구설수가 오를 수도 있고, 수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본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어떤 부위, 사고 부위가 커가지고 수술한다는 건 뭐야? 원위치로 돌려놓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칼을 가지고 조절한다, 이걸 우리가 형살로 보시면 돼. 그래서 사고나 수술수가 있을 수 있다. 해년이 오면 사의 충이 되죠. 이 충이라는 건 역마와도 같은데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동수. 이 배우자 자리가 이 충이 걸리면요, 배우자가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뭐가 부부 사이에 풍파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한 또 구설수가 생길 수도 있고. 자, 술년이면 사슬 원진이거든요. 원진. 자, 원진은 대체적으로 신경이 쇠약하고 예민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원진살이 있으면 부부 사이가 조금 까칠해져요.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망한다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면 어떻게 돼요? 각방 쓰게 되고, 꼴 보기 싫으니까 잘못하면 이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신년이요, 먼저 사신합수에서 합이 되죠. 육합. 이럴 땐 이 합 개념은 이성 만나는 거예요. 이성. 그리고 때로는 이제 결혼운이라고 하는데, 자, 이 합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묶이는 걸 얘기하는 거. 음과 양, 남과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 그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자체가
마냥 좋을 수는 없잖아. 묶여있는 게 어떻게 구속이잖아. 예.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합의인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합의라는 거는 보고 싶고 그리워서 헤어지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헤어지면 보고 싶어서 자꾸 생각이 난다. 그게 원래 합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합의되면 좋다고 그러는데 요새는 합의되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일어나는 게 많아요. 흉년은 자 천간에는 토가 수를 극하고 지지에는 사하고 해가 충을 일어나죠. 그래서 천간에 원래 충이라는 의미는 없어요. 충이라는 거는 방향성이 있을 때 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 근데 하늘에는 방향성이 없잖아요. 땅에는 지지에는 그죠. 땅에는 방향성이 있지만 하늘에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원래 충이라고 표현하면 그게 맞는 게 아니고 극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습관적으로 자, 정계충 이렇게 하죠. 정계충. 이게 방향이 없기 때문에 정계충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계수가 화를 극한다 이렇게 보시고 지지에는 이제 사해충. 왜? 이게 반대 개념이니까. 사월하고 수월은 해월은 반대잖아요. 이렇게 반대. 그리고 양의 기운이 강할 때고 음의 기운이 강할 이렇게. 이럴 때 우리가 충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서로 뭔가 극이나 그 다음에 충을 받는다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흉운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계사라는 건 이건 겨울을 나타내는 거고 요 밑에 이거 태양을 품고 있죠. 그래서 겨울의 태양 또 밤하늘에 이제 야간을 얘기하면 밤하늘의 빛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 계사를 물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 겨울의 태양 우리가 태양이 사시사철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할 때가 겨울에 춥잖아요. 그래서 햇빛이 그리운데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귀하다 그래요. 그래서 분주한 가운데 권위, 명예에 대한 탐심이 강해서 권력지향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계사가. 음양이 조화되는 한편 수와 화가 만났죠. 요걸 우리가 수화 교전이라고 그래. 즉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음과 양이. 그렇게 되면 사람이 조급해질 수도 있고 약간 변덕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귀인이 있다는 건 여기 천을기인. 우리가 신살 중에서 신은 좋은 작용을 하는 거죠. 귀는 흉작용. 그러니까 우리가 천을귀인은 귀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귀하다는 게 천을귀인인데 요 귀인이 있어서 좀 순수하고 총명하며 남자한테는 처덕 있고 농마 동향으로 인명의 지복을 상징한다. 즉 사람으로서의 행복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게 명예와 돈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명인 경우에는 사회활동을 하면서 이제 관탐이라는 건 이게 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남자를 탐해서 이성으로 인한 번면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장단점은 다 있죠. 농마 동향이라 해서 재관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흔한 말로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딴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그와 같은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주를 하나 보시면 남자 사주인데 갑오년, 정축월, 계사일. 우리가 지금 계사일주에 대해서 공부하죠. 임자시에 태어난 거예요. 사주 보실 때 자, 이 계수가 한겨울에 태어났죠. 이럴 때는 우리가 이런 경우 우리가 눈보라라고 그래요. 눈보라. 한겨울에 계수는 눈보라. 가을에는 서리. 봄, 여름에는 비, 안개. 이렇게 물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한겨울에 태어난 계수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거는 병화가 떠야 되는데 이 병화가 용신이에요. 병화가 와야 되는데 병화가 오면 이게 눈보라가 내리기 때문에 또 빛을 못 봐요. 그러면 정화라도 쓰는데 정화는 또 계수하고 부딪히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게 빛을 못 보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거예요. 겨울에 태어났는데.
즉 그렇다는 얘기는 명예가 없다는 거예요. 명예가.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사주는 지금 이 수기운이 이렇게 강하죠. 그래서 이렇게 물이 계속 흘러가면은 이 물 자체는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 일정하게 머무르질 못하고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이 수를 막아주는 무토가 있어야 되는, 지금 여기 무토가 없잖아. 떠 있는 게. 그러니까 물이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물을 쓸 수가 없죠. 이런 경우. 그래서 이 가동, 수를 제방이 돼 있어가지고 제방으로 딱 막아놓은 상태에서 수를 써야 되는데 흘러가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 지금 무토운이 왔을 때 이 사주는 조금 더 안정감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연간, 이 조상떡이 좀 없다거나 이쪽이 지금 공망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좀 인연이 없다 하고, 자, 이렇게 정축 같은 백호살을 가지고 있으면 특히 운전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요. 사고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계사일주. 계사일주 특징은 목과 그 다음에 재를 같이 겸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좀 사람이 가장 안정적인 출세해서 좋은 자리에 앉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런데 좋은 자리에 앉아있어도 항상 고민은 있죠. 네.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이 이렇게 거의 비슷해요.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머리가 아프고, 돈이 없는 사람은 손발이 피곤한데, 그래도 약간의 어떤 재를 추구하는 상태가 가장 행복한 상태인 것 같아요. 오늘은 계사일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다음은 2월 12일 날, 추석이네요. 아니, 추석이 아니라 설날이네. 2월 12일 날. 그래서 2월 10일 날 강의할 일단 일주를 하나 뽑겠습니다. 2월 10일 날 설날 경신일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13일이나 14일 날이 되든지 간에 그때쯤 하루 이틀 사이에 경신일주에 대해서 또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자, 설날, 즐거운 설날 맞이하시고 행복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부패를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쌤이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아직 쌀쌀한 겨울날씨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